일단 상한가를 한번 때려놓으면 속된 말로 개미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 물량을 매집할 기회로 삼는 거죠. 찍고 나서 이런 내용 물어봤지만 빼면 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주 제가 뭐 빼거나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상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경제학과 금융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부 공부하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랑은 어떻게 아는 관계시죠? 아, 저는 이제 우연히 그 유퀴즈를 보다가 이제 대표님 편에 가서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다 하고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그냥 넘겨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한 학생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인턴십을 구하고 싶어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이지만 네. 학교는 현재는 안 나가는 중이라서 네. 우리 회사에 인턴십 지원한 상태이신 네. 거죠? 네. 기초적으로 현재 주식 투자 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네. 나는 어느 정도 하고 했다. 그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까지라고 하긴 좀 창피하고요. 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뭐 차트 보는 방법이나 네. 아니면 뭐 이평선 뭐 음.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투자 거래량으로 뭐 타이밍 약간 투자라기보다는 사실 트레이딩을 위한 공부를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단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현재 단계에서 네. 주식에 관련해서 나는 김현준 대표를 만나면 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다. 네.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로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돈을 빼지 않으면 수익을 확정시킬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만은 네. 월급을 안 받는 전업 투자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꼭 한 종목에 이른바 몰빵을 해가지고 네. 그걸 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저희 회사는 이제 10개 정도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늘 딱 요 땅에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에 도달하는 기간이 딱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은 6개월 만에 오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종목은 3, 4년 지나도 안 오르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얘기는 6개월 오른 건 팔고 아, 그러면 저희 회사가 쓸 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업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도 회사 경비를 쓰고 월급도 줘야 되니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또 넣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채권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처럼 네. 딱 매여가지고 그때까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쉽게는 배당이 나오게 되겠죠. 아, 네. 1년에 한 번씩 나름 우량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니까. 근데 전업 투자를 이제 너무 쉽게 꿈꾸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20%씩 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상당히 공격적일 수 있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하지만 우량주를 투자해서 한 3% 배당이 나온다라는 거는 가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1년 생활비가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곱하기 30 하면 3억이잖아요. 네. 3억을 배당주에 투자해 놓으면은 1,000만 원씩은 따박따박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워렌 버핏,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은 실제로는 뭐 어떤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회사를 매각해서 차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워낙 돈이 많기도 하지만 그 투자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 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와서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그래서 굳이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그분은 그 돈이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장기 투자하면 뭐 돈을 못 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답변이 됐죠. 충분히. 네네. 그러면 하나 더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로서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네. 뭐 어떤 생각을 할까? 네. 또는 뭐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의 이런 거 하나 궁금하다 네.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테마주를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그 테마주가 그 과열이 돼서 아침에 장을 시작하면 막 15% 20%에서 뭐 상한가도 치는 날이 있는데 네. 과연 기관들은 그 상한가 갔을 때 돈을 바로 다시 회수를 하는지 팔까? 네, 바로 팔까 아니면 보통 그걸 지켜보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계속 이제 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경향이 많죠.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그 피크에서 올렸을 때 다 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만 파는지 아니면 그건 이제 그런 좀 당연하지만 네. 회사마다 그 펀드 매니저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그 종목에 따라서도 다르죠. 예를 들면 하루에 상한가를 쳤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파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한가 쳤지만 아직도 목표가 이만큼 남았으면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목표가는 남았지만 이게 별다른 내가 생각하는 이슈가 아닌 걸로 주가가 올랐다라고만 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이제 돼지 사육하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돼지를 농장에서 사육해가지고 그거를 뭐 삼겹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들어봤죠? 네.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변동을 해요, 주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하면 돼지들이 많이 죽잖아요. 네. 근데 돼지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돼지 가격이. 네. 그럼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뭔가 호재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럼 주가가 오르게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돼지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돼지 기업들은 지금은 소규모 농장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키우는 농장들이 많은데 네. 외국 선진국으로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10,000마리, 10만 마리씩 키우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으로 바뀌게 돼요. 당연히 그 기업형 농장이 원가도 싸고 네. 청결도도 높고 돼지의 품질도 좋게 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통합되면서 대기업화가 되게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와 상관없이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돼지 열병은. 네. 딱 뭐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네. 또는 1년, 2년 만에 트렌드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니까 그때는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팔아버려요. 또 하나는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돼지 기업이 대북 수혜주로 네. 분류가 돼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뭐 만나고 할 때 주가가 막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땅이 있는데 뭐 남북 통일이 되면 러시아 땅 가치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올라오면 팔아요. 왜냐면 다음에 다시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다르다. 목표 주가, 그 다음에 그 목표 주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오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지, 무조건 테마주가 올랐으면 팔고 또는 올라도 안 팔고 이렇게 나누어지진 않아요. 네. 하나만 더. 네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틀 3일로 상한가가 치는 종목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기관들이 작정을 하고 올리는 건지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 네. 기관들은 일단 그렇게 막 상한가가 칠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보통 작아요. 네. 근데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도 기관이지만 저희 네. 되게 작은 기관이고 네. 일반적으로는 수천억 이상의 돈을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종목 딱 수십억 이상씩 사야 돼요. 네. 근데 그게 5% 룰이라고 해가지고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감독원에 신고해야 되는 일도 되게 복잡해요. 작은 주식 한번 살라고 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기관이 막 사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뭐 이른바 작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개인 큰 손인 경우가 많아요. 개인 큰 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큰 손이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을 갖고 있는데 한 종목을 1억 샀어요. 1억 샀는데 상한가 갔어.
그러면 1억의 상한가니까 3천만 원 먹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 100억을 뭉탱이로 샀어. 네. 근데 10% 올랐어. 그럼 10억이죠. 네. 둘 중에 뭘 고르겠어요? 15. 당연히 10억을 고르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부자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일단 상한가를 한번 때려놓으면 속된 말로 개미들이 막 온다. 네.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은 30%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막 팔아요. 그럼 거래량이 확 터지죠. 네. 그러면 내가 그 물량을 매집할 기회로 삼는 거죠. 난 이 회사를 30%만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100% 먹으려고 사는 거라면 나머지 70% 남았잖아요. 30% 올려서 네. 사도. 하지만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런 아주 그지 같은 테마주를 제외하고 정말 좋은 네. 주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상한가 한번 먹었다고 팔 게 아니라 그 상한가가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100% 200%의 네. 시작. 그런 것처럼 분석을 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당장 기분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배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해결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